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흔한 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술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고 나서 3에서 6주 기간에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빨리 해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해도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주 정도 있은 후에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근육들이 억제가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보행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인대 파열 시 반사적인 기능들로 대퇴사두근은 약화가 되고 반대쪽 햄스트링은 또 과하게 활성화가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 대퇴사두근이 위축이 되게 되면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근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육의 위축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허벅지 앞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굽혀진 상태로 절뚝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적 반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신전, 무릎을 완전히 펴게 만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 대퇴사두근, 둔근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무릎 완전히 펴는 그런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펴기 운동을 하게 되고, 근육이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보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인 중둔근을 키우는 운동도 시행을 합니다. 무릎 신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뿐만 아니고 체중을 부하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완전히 펴지도록 이런 식의 운동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외래 진료를 보고 바로 수술 일정 잡은 다음부터는 스포츠의학 센터에 가서 운동 교육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전의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 센터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 관리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시행을 한 후에 한 3주 정도 이상 지났을 때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통증 없이 관절 각도가 0에서 120도 정도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정상 보행 패턴을 익혀야 합니다. 즉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런 병적인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허벅지를 힘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 들어 올리기가 연속 20배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즉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힘을 주고 들었다 내렸다 이런 것들을 20회 이상 반복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무릎이 굽혀지거나 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극복을 해야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자신감 있게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게 하는 것은 왜 안 좋은가? 십자인대 수술 시에는 십자인대 파열된 부분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잔 좋은 인대를 최대한 보존을 해서 터널을 만듭니다. 6주 이상 지나게 되면 이러한 잔 좋은 인대들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남아있는 조직을 많이 제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잔 좋은 인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6주는 넘기지 말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에서 6주 사이에 하면 잔 좋은 인대 충분히 보존하면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6주 이상 파열이 방치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회전 불안정성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추가적인 반월 연골판 손상이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주 이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방치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방법은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입니다.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은 원래 전방 십자인대가 부착하는 부분에 터널을 만들어서 힘줄을 이식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성패는 터널 위치의 정확성인데 터널의 정확한 위치에 뚫려야지 전방 십자인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데 만약 터널이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 전방 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파열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행하는 해부학적 재건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잔존인대는 최대한 살립니다. 해부학적 대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 위치를 따라서 터널을 넓혀가면서 해부학적 터널을 만든다는 것이고 저는 휘어지는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핀이 휘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위치로 정확한 터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가이드 핀과 리머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원하는 위치로 터널을 만든다는 것이고 원하는 위치가 결국에는 해부학적 위치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 터널을 만들면 이 터널 안으로 힘줄을 이식을 해서 고정을 해서 십자인대 수술을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힘줄이 튼튼하게 통과돼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CT로도 터널 위치 제대로 만들었는지 분석을 하고 MRI 상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주행 방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제가 휘어지는 가이드 핀과 리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가이드 핀이나 리머는 휘어지지 않고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가이드 핀이나 리머를 사용하면 문제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터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휘어지는 가이드 핀하고 휘어지는 리머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따라 들어가면서 터널을 넓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가이드 핀이나 리머는 고가의 수술 장비이지만 환자분들에게 따로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제가 수술하는 방식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술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십자인대 수술이 잘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려면 3D CT를 잘 봐야 합니다. 환자분들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3D CT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D CT 단면에서 대퇴 터널의 뒷벽을 따라오는 선을 그어줍니다. 이 빨간 선 안쪽으로 터널이 만들어져야지 해부학적 위치, 정확한 위치로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터널이 만들어지면 재파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핵심은 휘어지는 가이드핀과 리머를 이용해서 해부학적 위치에 정확하게 터널을 만들고 이 터널 안으로 힘줄을 통과시켜서 고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MRI를 봐도 수술 전에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상태에서 십자인대가 정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터널 안에 이식하는 힘줄을
자가권으로 써야 될까? 동종권으로 써야 될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의 대답은 자가권이 인대화 과정에 더 유리하고 재파열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대화라는 것은 터널 안에 힘줄이 통과되면 그것이 십자인대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힘줄은 한번 녹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 힘줄이건 죽은 사람 힘줄이건 터널 안에 삽입이 되면 이 힘줄이 한번 녹으면서 무릎 안에 본인 세포들이 차 들어오면서 자기 인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성숙이 일어나서 십자인대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대화 과정에서 본인 힘줄을 삽입을 해서 본인 힘줄을 토대로 본인 세포들 차 들어오는 것과 결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재파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권, 동종권 용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동종권이란 동종이식의 뜻은 한 개체의 조직을 같은 종의 다른 개체에 옮기는 일, 즉 동종권이라 하면 타인으로부터 얻은 힘줄이라는 것이죠. 자가권이라고 하면 본인 몸에서 떼어낸 힘줄을 말합니다. 자가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슬개골에서 떼어내는 힘줄도 있고 대퇴사두건에서 떼어내는 힘줄도 있고 햄스트링에서 떼어내는 힘줄도 있습니다. 요즘은 햄스트링 자가권을 많이 사용합니다. 햄스트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고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도 대퇴사두근이 위축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에서 힘줄을 떼게 되면 이러한 위축 현상이 더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퇴사두 근력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햄스트링 힘줄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죠. 무릎을 꿇게 되면 무릎 앞쪽에서 힘줄을 떼어낸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햄스트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종권과 자가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식권의 강도, 뭐가 더 튼튼하냐? 동종권과 자가권은 비슷합니다. 이 두 개의 힘줄 강도는 정상 전방 십자인대 강도의 2배에서 4배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감염 확률, 아무래도 사체에서 기증받은 힘줄을 몸 안에 이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동종권의 감염 확률이 더 높죠. 지연 면역 거부 확률, 동종권이 더 높죠. 남의 것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 면역 체계가 예민한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역 거부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손상 후 자가 회복에 있어서 자가권이 당연히 더 유리하죠. 자기 인대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 힘줄을 토대로 자기 세포들이 차들어와서 성숙이 되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재손상이 됐을 때 버티는 힘이 동종권보다 자가권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자가 인대화, 자기 인대화도 당연히 자가권이 더 우세한 것이죠. 비용, 수술 비용은 자가권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서 동종권은 이런 준비된 인체 조직을 사용하니까 인체 조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제적 경향으로도 동종권과 자가권의 사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햄스트링 자가권이 5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동종권 사용 비율은 4%밖에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가권 중에서는 햄스트링과 슬개권 비율이 어떨까 보았더니 햄스트링 자가권이 세계적으로 대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2020년에 제가 대학병원 교수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햄스트링 자가권이 우세했고, 두 가닥 떼는 경우 62%, 한 개만 떼는 경우 19% 정도였습니다.
자하권 사용 비율 90%, 동종권 사용 비율 10%로 차이가 났습니다. 햄스트링 한 가닥을 채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햄스트링 두 가닥 중에서 반건양건 한 가닥만 떼게 되는데, 수술장에서 반건양건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허벅지 뒤쪽에서 내려오는 힘줄을 선별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힘줄을 채취하면 근육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힘줄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4겹으로 만들면 햄스트링 한 가닥 20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를 측정해 보면 대개는 한 8에서 9mm, 길이는 6에서 8cm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두께가 8mm로 안 나올 때에는 죽은 사람 힘줄, 동종권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햄스트링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저는 두 가닥을 떼지 않고 한 가닥만 뗍니다. 그럼 한 가닥을 떼더라도 기능 저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떼는 반건양건은 허벅지 뒤쪽 근육에서 일부의 한 가닥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힘줄을 하나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줄을 떼더라도 내측부에 큰 햄스트링 한 덩어리가 있고 바깥쪽에도 큰 햄스트링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의 햄스트링 근육 다발이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크게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프처럼 이런 남아있는 햄스트링들이 보상작용으로 힘을 더 써주기 때문에 크게 근력 차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기능 저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햄스트링 자하권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씨름, 유도 등 과굴곡 시 굴곡력이 중요한 운동 종목에서는 햄스트링 자하권이 불리하니까 동종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키가 작으신 환자분들, 햄스트링 길이와 두께가 충분치 않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종권 사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수술의 경우, 이전에 햄스트링 자하권을 사용했으면 다시 쓰는 것은 아무래도 강도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종권을 권유합니다. 네 번째, 수술 후 고정 기간, 목발 사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주간 보조기 영도 고정하고 목발 사용입니다. 3주간 보조기 영도 고정을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안에서 이식건이 생착되려면 결국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터널을 만들고 이 안에 힘줄을 이식해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는데, 굽혔다 폈다 할 때 터널 안에서 힘줄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에 무릎 굽히는 운동을 시작해 버리면 터널 안에 들어간 이식건의 생착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인대와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간 힘줄이 한번 녹으면서 본인 세포들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는 보조기 영도 고정을 3주간 유지한다. 초기에 바로 굽히는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조기 착용은 8주 정도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물 형태의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8주까지 착용하는 이유는 자기 인대와 과정에 의해서 6에서 8주 정도는 들어간 힘줄이 다 녹으면서 없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약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대와 과정에서 인대가 약해지는 8주 정도까지는 외출할 때는 특히 십자인대 보조기를 착용해라고 교육을 합니다. 실내에서는 좀 풀어 놓아도 되겠고, 잠잘 시에는 풀어 놓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금속 제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에 터널 안에 힘줄을 통과시켜 놓으면 대퇴 터널에서는 버튼으로 고정을 하고, 아래 경골 터널에서는 녹는 나사와 금속 나사로 이중 고정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2년째 금속 나사를 제거를 합니다. 이 금속 나사는 피부 밑에서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릎 꿇거나 어디 부딪힐 때 자극되는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2년째, 즉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해 놓고 힘줄이 완전히 성숙이 되면 이 금속 나사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금속 제거술이 핵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금속 제거술을 하면서 2차 관절경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2차적으로 관절경을 보면서 십자인대 상태를 보고 연골판 상태, 연골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이런 식으로 너덜너덜해져 있고 느슨해져 있다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거나 다시 재긴장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연골판 봉합술을 했던 경우는 연골판 봉합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너덜해져 있다면 다듬어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금속 제거술이 아니고 금속 제거술을 하면서 2차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내고 느슨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